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화염 소서 계열 가운데 산책딘 혹은 정손딘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책 소서 혹은 정손 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아이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정의의 손길을 직접 들고 있는 소서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장착 시 16레벨 신성한 불꽃 오라 효과가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7개의 캐릭터 중에 이 신성한 불꽃 오라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팔라딘이고 다른 하나가 화염 주문을 마스터한, 즉 화염 숙련을 마스터한 소서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서리스가 정손 그리고 용 갑옷, 용 방패를 들었을 때 최대 44레벨의 신성한 불꽃 오라가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추가 데미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템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팔라딘과는 다르게 페이지 블레이드가 아니라 제일 힘재가 낮은 크리스탈 소드에다가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정손을. 그래서 이렇게 16레벨 신성한 불꽃 오라 적용을 받고 있고요. 투구는 더블 다이어뎀에 제작을 했는데 본 비지즈나 어떤 다른 예쁜 룩이 있다면은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걸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화염기술 레벨 3과 화각이 12 추가로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적의 화염 데미지가 더 적중이 잘 되는 겁니다. 또한 갑옷은 스킬업 허스크에다 제작을 했고요. 용 갑옷입니다. 수루, 솔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역시 장착 시 14레벨 신성한 불꽃 오라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벨트는 스웨트 벨트입니다. 1 모든 기술과 패키 22 붙어 있죠. 목걸이는 2 원소 술사 기술 레벨. 그래서 화염 숙련이 추가로 2가 붙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패키를 조금 더 높은 걸로 사용하셔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48 패키인데요. 63 정도까지만 맞추셔도 다음 9프레임 정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는 요거를 조금 더 높은 걸로 쓰시고, 저는 지금 양쪽을 조랄링을 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게 만약에 20짜리가 간다면은 요거 한쪽은 패키 반지로 바꾸시면은 더 빠른 구간이 완성이 되겠죠. 8이 빠지고 30이 추가되니까는 70.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패는 용 방패인데 트롤 네스트에 제작을 했습니다. 힘재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또 용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레벨에 비해 힘이 오르기 때문에 힘에 투자를 많이 안 하셔도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갑은 마수에 업을 해서 크루세이더를 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염기술 레벨이 1이 오르기 때문에 화염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마젠과 그 다음에 패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전쟁 여행자 배틀부츠 매찬 때문에 이렇게 챙겨왔고요. 역시 파밍의 재미를 위해서 배추를 신고 있습니다. 자, 스와브로는 소집과 그리고 영혼 방패, 함성을 질렀을 때 생명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죠. 자, 참은 화염 면역 파괴참 하나와 매찬참 하나, 나머지는 화염 기술 올려주는 세팅을 하고 있고요. 횃불참 하나와 그리고 애니참, 나머지는 이렇게 저항을 올려주는, 화염 저항을 올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찬 올레지 같은 거를 쓰셔도 상관없으시겠죠. 자,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S급 티어 정도는 아니고요. 소서리스 계열에서 약간 예능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탯 설명을 좀 드리면,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이렇게 찍어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에서 힘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찍었냐 하면은 제가 요거를 수압을 했을 때 이 마수 장갑 때문에 요거 151까지 찍었는데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 번만 하신다면은 힘제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영어는 제가 146짜리 그 무형에다가 에테리얼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낮은 힘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156까지 굳이 안 찍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에테리얼이 아니라면은 조금 더 높은 랩제가 힘을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민첩은 이렇게 기본 수치만 가지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활력에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지가 조금 불안정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역시 레지참이 좀 있으시면은 레지참으로 도배를 조금 더 하셔도 되겠죠. 고급 통계 보시면은 만화재생은 289입니다. 피해 감소도 적당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48, 매찬도 지금 9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화염기술 피해가 296 정도가 나오고 화각은 마이너스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병 소개를 드리면, 용병은 액트2에 있는 사막 용병인데 신성한 빙결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 용병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세이크리드 아머에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힘제가 높아서 안다릴의 두개골을 안 쓰면 우선은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신성한 빙결을 안정성을 높인 거고, 만약에 세이크리드처럼 높은 힘제가 아니라 낮은 힘제의 어떤 다른 방어구를 쓴다면은 당연히 치료 뚜껑을 쓰시고 기도 용병으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산책뛴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닳았을 때 더 많은 회복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무기는 자스에다 무환을 제작을 했습니다. 안뚜는 무형에다가 날작을 했고요. 세이크리트 아머에 인내를 제작했습니다. 자, 기술 트리, 스킬 트리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냉기 쪽에서는 얼어붙은 갑옷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번개 쪽에서는 이제 전자기장을 하나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텔레포드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랩은 93이고요. 화염 쪽에서 제가 지금 산책을 하기 위해서 불길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히드라를 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히드라를 찍고 있는 중이고요. 온기 마스터했고 마법부여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염숙련도 마스터해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산책을 다니면서 용병이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안 돼. 이렇게 인첸을 걸었을 때, 보통은 인첸을 이렇게 걸면 되겠죠. 마을에선 안 돼. 이렇게 인첸을 걸어주면은 데미지가 7,800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화염탄과 화염구, 히드라 쪽에 맞서 하는데, 화염구도 먼저 찍었고 다음 레벨이 되면은 히드라도 마스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 화염탄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원하시는 대로 다른 쪽으로 찍으셔도 되는데,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히드라로 세워놓고 산책을 다니면 되기 때문에 히드라만 많이 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과 스탯 설명 드렸고요. 지금부터 사냥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러면 이제 사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성 질러주고요. 인첸 걸어주고 얼어붙은 갑옷 하나 펴주고 다시 정손과 용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히드라를 깔아주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서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산책을 다니다 보면은 몹이 어느샌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히드라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염탄을 쓰셔도 되겠죠. 화염불을 던지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전자기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싸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취향 따라 히드라를 소환하고 산책을 다니고, 혹은 산책을 다니면서 화염불을 날리고, 아니면 전자기장을 쓰면서 산책으로 데미지를 줘도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중간에 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용병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만약에 싸우신다고 하면 굳이 어려운 구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디아블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블로를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히드라 먼저 6마리 깔아주고요. 가까이 붙어서 전자기장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빠르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1인방에서의 사냥 이랬고요. F5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알의 부하들 잡는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을 먼저 이렇게 히드라 6마리 소환하고 이렇게 화염구를 날리면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죠. 저항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용병을 조금 기도 용병으로 바꾸셔도 충분히 재미난 플레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디아블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붙어서 먼저 전자기장으로 에너지를 깎아주고, 이렇게 히드라를 소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염구를 던지다 보면 이렇게 잡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액트5 보스까지 보스는 1인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엔 저스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젖소방 한번 돌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함성 한번 질러주고 인칭 걸어주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와우.
자,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안 드릴 것 같은데, 산책 소서의 경우는 빠른 기동성과 용병이 조금 더 안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냥 산책만 다니는 팔라딘의 경우는 용병이 잘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서리스 같은 경우에는 순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안정성 있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산책기인의 경우도 사실은 이 젖소방에서 크게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마찬가지로 소서리스도 젖소방 사냥이 이렇게 매우 탁월합니다. 산책진의 재미죠. 이렇게 그냥 푸드라도 깔고 이렇게 산책을 다니면서 아이템을 파밍하는, 그 재미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트 5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석의 성체라든지 파괴의 왕자에서는 조금 더 내성 몬스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젖소방에서는 사이사이로 키드라도 좀 깔아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또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면서 기동성을 조금 더 높이시면은 충분히 재밌고 쉬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S급 티어를 가지고 있는 무자이크, 오바신, 자벨마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냥 속도면은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3인팟 플레이 영상도 보여드릴 건데, 3인팟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안전성 있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안 하신다면은 안전성 있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젖소방 또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3인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인팟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혼돈의 성역인데요. 함성 질러주고, 인첸을 걸어주고, 얼어붙은 갑옷 하나 켜주고, 다시 정의의 손길을 들고 산책을 하면서 44레벨의 신성한 불꽃 오라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방의 플레이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액트 4, 액트 5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가면 됩니다. 히드라와 화염구를 동시에 쓴다. 그리고 신성한 불꽃 오라도 동시에 적용해준다. 그러니까 3타를 연속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데미지가 상당히 잘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용병이 그만큼 잘 버텨줘야죠. 용병이 잘 버텨줘야지 제가 그만큼 잘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용병의 어느 정도 세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용병이 또 무공을 들고 선구 오라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용병은 무공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인첸 소설을 하기 때문에 온기를 많이 찍어줘서 지금 충분히 화영구와 히드라를 소환했을 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용병이 또 안 죽는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플레이가 쉽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자꾸 달기 때문에요. 물약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먹어주시면 되고, 이것마저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기도 용병, 그 다음에 치료 뚜껑을 써서 시너지 효과로 체력을 좀 더 많이 올리면 그만큼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디아블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히드라 6마리 따라주고 가운데서 이렇게 네, 아주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야, 피해가 380이 붙었는데 안타깝게 앰플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액트 4 플레이 했고요. 액트 5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책진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 세계석 성체 2층에 있다라고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층에서 가장 짜증나는 몬스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버닝 소울이잖아요. 그런데 산책틴의 장점은 여기 좀 전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 버닝 소울이 저를 공격하기 전부터 저는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더는 못 들겠어. 요렇게 그 말은즉슨 저게 다가가기 전에 이제 거리 조절만 잘한다면 제가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반갑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렇게 버닝 소울이 공격하기 전에 혹은 이제 잘 피해 다니면서 요렇게 피해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버닝 소울을 잡을 수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버닝 소울 같은 경우에는 고급 룬을 더 잘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계 왕자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드라 깔아두고 이렇게 네, 마지막 5번째 공룡은 조금 버거운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이렇게 썩 어려운 플레이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를 반면에 깎아주고 이렇게 히드라와 화염교를 나눠줍니다. 어느새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젖소방 플레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젖소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먼저 지르고 히드라 깔고 화염도 날려주고 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가 X4보다 더 쉽죠. 물론 경험치 X4가 더 재밌겠지만 파밍을 위해서 매찬로 찍는 캐릭이라고 한다면은 젖소방도 충분한데 이 정도면은
매우 안정성 있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첸 소서이기 때문에 뭐 부캐를 육성하는 사람들에게 버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혼돈의 사격이나 좀 뭐가 막혀있는 공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넓은 대지에서 싸우는 거라면은 소서리스, 이 정선 소서 스타일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만 안 붙으면 되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해도 이렇게 재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인첸을 걸었을 때 데미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잠겨 있어. 어쩌면 화염구를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게 더 데미지가 강할 수도 있긴 해요. 오, 아카란타지스 올레지 40짜리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산책 소서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요정을 앞세워서 몸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드라를 세워서 부가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좀 싸우는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인팟 또 한 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구간, 어려운 장소들이 존재는 하거든요. 모든 캐릭터들이 다 그렇겠지만 올라운드가 가능한 캐릭터가 몇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산책 소서 같은 경우에도 액트 4에는 화염 면역 몬스터가 많기 때문에 액트 4를 돌기는 조금 버겁지만, 오히려 액트 5에 있는 버닝 소울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더 잡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액트 5에 있는 세계석의 성체를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또 재미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고요. 마찬가지로 저스방도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뭐 더 나은 세팅, 더 재미난 세팅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 세팅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